자, 다음으로 우리 강박 및 관련 장애로 한번 넘어가 봐요. 여기에는요, 강박 장애가 있고요, 신체 이형성 장애가 있고요, 수집광, 그리고 발모광, 피부뜯기 장애가 있습니다. 출제된 적이 있어요. 살해 주고 나서. 그래서 얘가 뭘 얘기해? 나온 적이 있다고요. 강박 장애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강박 장애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주요 개념. 주요 개념부터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강박장애라고 하는 것은 강박적 사고, 그리고 또는 강박행동으로 특징 지어진다. 강박사고, 강박행동? 그럼 강박사고는 침투적이고 반복적으로 떠오르면서 지속적인 사고, 충동, 심상들로 정의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데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이 생각이 떠올라요. 강박행동, 한 개인이 강박사고에 의해 또는 완고하게 따르는 규칙에 따라 일어나게 되는 자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심리, 내적인 행위이다.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강박적인 사고에 의해서 또는 그 규칙에 의해서 그 사고가 떠올랐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럼 반복적으로 사고가 떠오르면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되겠죠. 강박적 반추. 다른 모든 일은 잊어버리고 다만 어떤 한 가지 생각에만 집착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강박장애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많이 기출이 됐고요. 역시 사례를 통해서도 기출이 됐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인 사고와 반복적인 행동이 있어요. 아, 강박 사고가 있다. 강박 행동이 있다. 그런 데 있잖아요. 포인트. 나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 생각이 계속적으로 떠오르게 되고, 자동적으로 그 행동을 계속 되풀이하게 됩니다. 병적이고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이고 불안의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불안. 생각이 떠올랐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생각이 나에게 불안을 일으킵니다. 나는 이 불안을 없애고 싶어요.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난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환자의 의식적인 욕구나 기준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본능과 초자의 내적인 심리적 갈등의 결과입니다. 본능적으로 하고 싶어요. 초자, 굉장히 고양심적이죠. 굉장히 양심적이에요. 초양심적이에요. 이 본능을 양심이 누를 거예요. 그럼 뭐가 발생해요? 불안이 발생해요. 이 불안을 해결하고 싶어요. 의식적인 욕구, 기준과는 상반되는 것. 자, 의식적인 욕구. 이 욕구가 본능이죠. 이 본능을 계속적으로 누르면서 불안이 발생하고 이 불안을 해결하고자 행동이 나타납니다. 강박장애 환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강박적인 생각이 비합리적이고 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그 생각이 잘못됐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옳지 않다. 병적이다. 알아요. 병식이 있습니다. 비합리적이고 병적이라고 생각한다. 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거나 무시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되풀이하는 증상을 가집니다. 병식을 가지고 있어. 불합리해. 그것이 병적이야. 이 생각을 멈췄으면 좋겠어. 하지만 멈출 수 없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강박적인 생각은 강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강박적인 생각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됨으로 인해서 불안이 발생했고 그 불안은 행동을 통해서 없어지고 그러면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생각은 일시적으로 완화 가능하겠죠. 자각적인 강박감, 그에 대한 저항, 그리고 병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강박 사고, 강박 행동의 내용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청소, 오형 강박 사고와 정리 강박 행동, 계속 청소하는 것, 균형, 대칭성에 대한 강박 사고와 반복, 정리정돈, 숫자 세기, 질서에 대한 것.
금기시된 생각들, 공격성, 성적, 종교적인 강박사고와 관련된 강박행동, 위해 자의나 타에 대한 공포와 확인하기, 강박행동 등의 특정한 증상이 강박장애에서 흔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인 강박사고는 공포감, 죄책감, 불안감을 일으키게 되고 방어기제, 지속적인 강박사고는 공포감, 죄책감, 적대감, 공격성, 성적인 충동에 기인될 수 있어 이런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환자는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의식,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의식 행동을 만들어내요. 내가 자꾸 성적인 충동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손 씻기를 통해서 얘를 없애버려요.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자기만의 의식 행동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의식 행동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취소 기전,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했다고 해소가 되는 거죠. 취소. 퇴행, 얘는요 학문기의 장애와 표현되는 점과 관련된다. 학문기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요. 격리, 강박적인 생각이나 행위는 원래의 불안을 일으켰던 감정과는 분리되고 단지 그에 따른 느낌은 불안뿐이다. 그래서 격리 기전, 분리된다. 반동 형성,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와 언행이 억압된 충동과는 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깨끗이 하고 싶다는 충동으로 나의 옳지 못한 옳지 못한 생각을 깨끗이 해야겠다라는 행동으로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반동 형성. 자, 병전 성격이 학문기적 성격입니다.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학문기적 성격, 강박적 성격. 지나치게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의 깊고 세심하고 깔끔한 완벽주의. 까다롭고 짜증을 잘 내고 시간을 잘 지키고 양심과 청결 중요시하고 끈덕지고 완고하고 인색하고 양가 감정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면 결정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했어요. 얼른 결정을 짓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문기적 성격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체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진단 기준이에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강박사고나 강박행동 혹은 둘 다 존재하게 된다. 강박사고는 기억 또는 니은으로 정의되는데 강박사고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각, 충동, 심상이 장애 시간의 일부에서는 침투적이고 원치 않은 방식으로 경험되며 대부분 현저한 불안과 괴로움을 유발한다. 이러한 생각, 충동, 심상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시도하고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또는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를 중화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자, 강박사고예요. 강박행동은 기억과 니은으로 정의된다. 손 씻기, 정리정돈하기, 확인하기와 같은 반복적 행동, 기도하기, 숫자 세기, 속으로 단어 반복하기 등 심리 내적인 행위를 개인이 경험하는 강박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수행하게 되거나 엄격한 규칙에 따라 수행한다. 사고에 대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강박적으로 반복해서 행동한다. 행동이나 심리 내적인 행위들은 불안감이나 괴로움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고 이런 행위를 통해서 불안이나 괴로움, 감소될 수 있고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나 행위들은 그 행위의 대상과 현실적인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명백하게 과도한 것이다. 진단 기준이에요. 강박사고에 대한 개념, 강박행동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기출입니다. 자, 사례를 보여줘요. 사례를 보여주고 나서 강박사고에 대한 개념과 강박행동에 대한 개념을 서술해 보세요. 그리고요, 이 사례 속에서 보여지는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에 대한 내용을 찾아서 쓰세요. 그리고 강박사고와 강박행동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야죠.
강박사고의 개념, 강박행동의 개념,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그 생각들. 그런데 병식은 있어. 하고 싶지 않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사고들. 그래서 나타나는 행위들. 그것들을 찾아서 내고 이런 불안을, 사고를 통해서 나타나는 불안을 해결하고자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 이것까지 모두 다 잘 쓸 수 있으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자,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어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손을 씻는데 손을 1시간 이상 씻고 있는 거죠. 하루에 20번, 30번, 100번 씻는 거죠. 비정상적으로 하는 행동들. 자, 강박사고의 종류와 강박행동이에요.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되겠어요. 강박사고의 종류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치료, 행동, 노출법, 반응 예방법, 두려워하는 상황 또는 자극에 노출하도록 하고 그 자극에 동반돼서 나타나는 강박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요법을 할 수 있는데, 자, 간호중재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강박장애 환자를 위한 치료적 환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강박 증상에 대한 벌을 주거나 강압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자, 또 사례가 주어집니다. 얘가 자꾸 강박적인 행동으로 손 씻기를 합니다. 이 손 씻기를 하는 이 아이에게 보건교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죠. 그래야 점수를 받죠. 허용해준다예요. 손 씻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강박적인 행동을 금지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불안감 감소를 위해서 강박 행동을 보이는 환자에게 그 행위를 못하게 하면 불안을 조절할 수 없어 공황 상태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강박 사고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서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불안 해소를 위해서 강박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강박 행동을 하지 못하면 불안이 해소가 되지 않을 거고, 얘가 극에 달하게 되면 공황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금지하지 않고 허용적인 방법으로 수용합니다. 자,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대체물을 만들어주고, 하지만 강요해서는 안 되고, 의식적인 행동은 시간 소모적인 것이지만 환자에게 어떤 강압감이나 비판 없이 적당한 시간을 허락해 주어야 합니다. 금지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허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의식행위를 끝내도록 하면 더 불안해서 완전히 수행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그 행위를 더욱 반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 논리적으로 그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좋아요. 지적인 설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에게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고, 환자에게 자신에게 부여된 행동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역시 불안이 증가될 수밖에요. 불안은 더 가중되고 죄의식도 더욱 커집니다. 간호중재 A급 잡고 갈게요. 세 번째 넘어갑니다. 신체 이형성 장애입니다. 타인이 알아볼 수 없거나 혹은 미미한 정도인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신체적 외모의 결함을 의식하고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집착하는 것을 얘기해요. 외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질환 경과 중 어느 시점에 반복적인 행동, 거울 보기, 과도한 치장, 피부 뜯기, 안심하려고 하는 행동, 심리 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있어도 아주 미미해요. 그런데 거기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수집광, 실제 가치와는 상관없이 소지품을 버리거나 소지품과 분리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어려워하는 것, 소지품을 보관해야만 하는 인지적 필요나 이를 버리는 데 따르는 고통에 의해서 생기는 것, 결국 물품들이 모여 쌓이게 되고 원래의 용도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생활을 어지럽히고, 왜 우리 가끔 TV를 보면
집안 가득히 쓰레기를 채워 넣는 경우, 일종의 예인 거죠. 버릴 수가 없어요. 발모강, 털 뽑기 장애, 탈모로 이어지는 반복적인 스스로의 털 뽑기, 털 뽑는 행위를 줄이거나 멈추려는 반복적인 시도는 있어요. 왜냐하면 병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인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합니다. 불안이나 지루한 감정에 의해서 촉발될 수 있어요. 털 뽑기 전 잠깐이나 혹은 이에 저항하는 시도로 긴장감이 증가할 수 있고, 털 뽑기 이후에는 만족감, 쾌감, 안도감 등이 느끼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자, 이러한 사례인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진단 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입형으로 나왔어요. 발모강 털 뽑기 장애입니다. 뽑기 전에는 뽑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긴장감이 올라갈 수 있으나 뽑고 나면 좋은 거죠. 만족감, 쾌감, 불안의 감소를 느낍니다. 자, 피부 뜯기 장애, 반복적으로 스스로 행하는 피부 뜯기로 피부 병변으로 이어지는 것, 이를 줄이거나 멈추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자, 다음은 외상 스트레스 관련 장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적응 장애, 이렇게 세 가지를 볼 텐데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출제 빈도 높습니다. 진단 기준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 특징 잡고 갈게요. 자, 외상 및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를 봅니다. 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PTSD라고 하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출이 여러 번 됐거든요. 그러니까 꼭 중요도 A급으로 잡아주시고 진단 기준 확실하게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역시 사례를 통해서 나올 겁니다. 자, 사례를 딱 주어지고 나서 이 사례에 이 아이의 증상들을 봤더니 PTSD 같지? 그럼 PTSD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증상들, 어떤 것들이야? 그 증상을 이 진단 기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증상들을 보고 진단 기준에서 얘기하는 그 주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볼래?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증상을 보고 진단 기준에서 얘기하는 주요 증상에 대해서 한번 써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PTSD에 대한 진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거 서술 가능했을 거예요. 진단 기준 무조건이에요. 첫 번째,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의 노출이 다음과 같은 방식 가운데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서 나타난다. 자, 실제적이야?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이야? 성폭력의 노출이야? 이거 대단한 사건들이죠. 대단한 사건들이에요. 대단한 사건들이 있고 나서 증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에서 나타나는데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난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거나 이 사건이 가족, 친척, 친한 친구에게서 일어난 것을 알게 됐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성폭행을 당한 건 아니었어. 근데 내 쌍둥이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어. 그래서 내가 PTSD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 친척, 친구에게 생긴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은 그 사건이 폭력적이거나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만 한다. 외상성 사건의 혐오스러운 세부 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노출을 경험했을 때, 노출이 일과 관계된 것이 아닌 한 전자미디어, 텔레비전, 영화, 사진을 통해서 노출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일과 관계돼서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된 경우, 변사체 처리의 최초 대처자,
아동학대의 세부 사항이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찰관. 이런 노출이 일과 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나타난다고요. 주요 행동 특성입니다. 이거 무조건 기억이에요. 첫 번째는 침습 증상이에요. 분류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침습 증상. 자, 외상성 사건의 반복적이고 불수의적이고 침습적인 고통스러운 기억. 포인트. 꿈의 내용과 정동이 외상성 사건과 관련돼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꿈. 외상성 사건이 재생되는 것처럼 그 개인이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 해리성 반응. 그게 과거에 지난 일이잖아요. 근데 계속 내 머릿속에 현실적으로 재생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그 기억이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외상성 사건을 상징하거나 닮은 내부 또는 외부의 단서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극심하거나 장기적인 심리적인 고통. 내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횡단보도만 보면 고통이 나타나요. 단서가 있어. 외상성 사건을 상징하거나 닮은 내부, 외부의 단서에 의해서 뚜렷한 생리적인 반응. 이런 침습 증상이 있다. 두 번째, 회피. 외상성 사건에 대한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회피 또는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 외상성 사건에 대한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외부적 암시를 회피 또는 회피하려는 노력.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인 변화. 외상성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할 수 없는 무능력. 자신, 다른 사람 또는 세계에 대한 지속적이고 과장된 부정적인 믿음 또는 예상. 외상성 사건들의 원인 또는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왜곡된 인지를 해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상태. 주요 활동에 대해 현저하게 저하된 흥미 또는 참여. 다른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는 느낌.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없는 지속적인 무능력. 민감한 행동과 분노 폭발. 자극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이 전형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으로 표현되는 민감한 행동과 분노 폭발. 무모하거나 자기 파괴적 행동. 과각성. 과장된 논란 반응, 집중력의 문제, 그리고 수면 교란. 이런 증상들을 모두 다 기억하시면서 이런 증상이 있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PTSD로 진단드릴 수 있습니다. 증상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1개월 이상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급성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사건이나 상황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후 역시 사건 이후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PTSD랑은 같아요. 2일 이상 4주 이내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얘기한다. 근데 PTSD와 같은데 PTSD랑 다르죠. PTSD는 1개월이 넘어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4주 이내예요. 4주 이내일 때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우리는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증상은 불안, 정서 마비, 위축, 분리감, 주변에 대한 지각 감소, 현실감 소실, 이인증, 해일성 기억 상실이에요. 외상 노출 후 3일에서 1개월까지 4주 이상 지속되면 PTSD로 진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동적인 특성, 증상에 대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적응장애입니다. 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과는 달리 부부싸움, 이사, 전학 이런 누구나 겪을 만한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요인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을 얘기합니다.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한 기간 이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인 의미 있는 감정적, 행동적 장애, 부적응적 반응을 얘기해요. 일반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적응장애를 분류해보고 그에 따른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응장애 분류.
우울 기분을 동반하는 거, 불안을 동반하는 거, 불안과 우울 기분을 함께 동반하는 거, 품행장애를 동반하는 거, 정서 품행장애도 함께 동반하는 거,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우리는 예상되어지는 반응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 가족치료, 행동치료, 위기 개입 등이 적용되고 대체적으로 정신약물치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반인도 겪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5번째, 해리장애로 넘어갑니다. 괴로운, 주요질환, 간호중재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개념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개념이다. 자기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생각과 믿음, 신념이다. 나에 대한 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믿음이 긍정적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어요. 개인의 특성, 능력, 타인, 환경과의 상호작용, 가치, 목표와 이상에 대한 지각을 포함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해리, 불안이 아주 심해서 인지적 통합 기능의 장애가 와 성격의 어느 국면이 의식으로부터 분리돼서 독립된 기능을 한다. 내 성격 중에 한 성격이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해리 장애. 불안이 심해지면서 기억이나 의식 장애가 나타나 위기나 위협에서 도피하려는 수단으로 내가 너무 불안해요. 내가 너무 위협을 느껴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또 다른 나로 도망가는 거죠. 고통스러운 기억이나 정서적으로 불만족한 생활로부터 도피로 간주할 수 있다. 해리 반응, 시민성 기억 상실,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 개인에게 발생한 중요 사건들을 상기해내지 못하는 것, 다중인격,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 통상적인 자기 정체성을 일시적으로 상실하고 나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2인증, 통상적인 자기 현실적 느낌이 비현실적인 느낌으로 바뀌게 되는 것,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시민성 둔주 상태, 의식 변화와 더불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 이곳저곳을 헤매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적인 특성, 정서적인 측면, 정체성 상실의 느낌. 실질적으로 정체성을 상실한 거잖아요. 자신으로부터의 소외감, 지각적인 측면, 환청환시, 자신의 성에 대한 혼란, 자기를 타인과 구별하기 어렵고 신체상 장애, 세계에 대한 꿈 같은 관점이 있다. 내가 아닌 것처럼 느꼈습니다. 인지적 측면, 혼돈, 시간에 대한 식별력 상실, 왜곡된 사고, 기억장애, 판단력 손상, 한 사람 내에서 분리된 성격이 존재하고 행동적인 측면에서 정서적 둔마, 감정적인 수동성, 무반응성, 일치하지 않거나 특이한 의소통, 자발성과 활기 부족, 이러한 행동적 특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참고 삼아보세요. 자, 해리장애, 해리성 정체성 장애, 기억 상실, 이인성, 비현실감 이렇게 볼 겁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 해리성 기억 상실, 이인성 비현실감 장애. 자, 해리성 정체성 장애,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다중인격 장애라고 하죠. 자기의 고유한 인격 외에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다른 인격과 교체돼서 새로운 인격에 의해서 지배되는 상태를 얘기해요. 변화된 인격은 의식이 뚜렷하고 그 나름대로 결합되어 있어 그 인격을 가졌을 때의 기억과 행동 그리고 친분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으나 원래 자신의 인격을 가졌을 때의 자기 주체성을 비롯한 모든 경험은 망각됩니다. 기억 못해요. 반면 다시 원래 인격으로 되돌아왔을 때는 변화되었던 인격의 주체성, 그 시기의 모든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해리성 정체성 장애 환자는 자기에게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리고 변화된 인격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리성 기억 상실, 기억 회상의 장애가 있습니다.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억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적인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억 회상 능력이 급작스럽게 변화된 상태. 기억 상실이 있는 동안 혼동,
진압력 장애, 목적이 없는 방황이 있을 수 있으나 기억이 회복되면 모두 소실됩니다. 급작스럽게 회복되고요. 재발은 극히 드물고요. 합병증은 없어요. 국소적 기억 상실, 특정 시기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선택적 기억 상실, 특정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전반적인 기억 상실, 자기의 전 생애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속적 기억 상실, 어떤 시기 이후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이인증, 비현실감 장애, 자기 자신이 변화했다는 이인증, 내가 아닌 것 같아. 외부 세계가 달랐다는 비현실감, 나에게 익숙했던 그 환경이 익숙하지가 않아. 마치 새로운 환경 같아. 비현실감이에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각의 변화로서 현실 감각이 일시적으로 상실되는 장애입니다. 자, 이인증, 비현실감, 분리감, 자신의 사고, 느낌, 감각, 신체, 행동에 관해서 외부의 관찰자가 되는 경험. 내가 뿅 밖으로 나와서 마치 바깥에서 나를 보는 듯한 느낌. 비현실감, 비현실적이거나 자신의 주변 환경과 분리된 것 같은 경험. 자기 지각의 변화로 자신이 기계 같거나 몸의 특정 부위가 자신의 신체 부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거나 신체로부터 분리된 것 같이 느끼며 정신기능이나 감정 경험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외계 지각의 장애로 늘 대하던 사람, 사물이 달라졌다, 낯설다 느낌이 들면서 평범한 사물의 모양의 크기가 변화되어 보이거나 주위가 모두 변해 보이거나 외계인이나 로봇처럼 움직인다고 보는 비현실감. 그런데 현실 검증 능력은 정상이에요. 현실 검증 능력은 정상이에요. 포인트 잡고 갑니다. 자, 간호중재. 해리 상태 동안 일어나는 행동에 대해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내가 또 다른 내가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이 있을 거라고요. 비난받지 않아, 괜찮아. 압도적인 불안, 해리 시기 동안 치료자가 환자와 함께 있을 거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안정감은 증진될 수 있으니까. 해리, 이인증, 인격 변화 시기 동안 환자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돕기 위해 치료자가 개입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긴장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상황과 관련된 감정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린다. 비위협적인 환경에서 감정이 환기는 도움이 되고요. 고통스러운 경험에 노출하는 동안 혼돈, 공포,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이고 통합이 일어나고 적응적 대응 방법이 회복될 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됨을 이해시킬 겁니다. 자극을 감소시킬 거예요. 해리 사파 동안 손상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과거의 긴장 상황에서 사용했던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확인하도록 돕고 새로운 대안적 대응 방법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공포를 느끼고 위협적으로 느끼면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서 내가 그쪽으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교육시켜주는 거 도움이 되겠죠. 대응 전략의 이점과 결과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다면 칭찬하도록 하고 우울이나 대응 방법의 고갈, 자살 사고에 대해서 사정을 하면서 회복 과정에 대해서 환자 교육시키고 사건의 선행일지를 쓰거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할 겁니다. 특징들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